켈로이드 흉터에는요, 블랙헤드에는 뭐니 해도 여드름이 더 옆으로 번지거나 염증이 좀 심하게 골맞을 때 기미색소 침착인데요. 피부 유형별 가장 효과 좋은 연고 오늘 총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제 또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부 트러블로 요즘에 많이 내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과에 오시기 전에 이제 약국에 가셨을 때 내가 어떤 연고가 필요한지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실 거는 당연한데, 그럴 때 또 약사님이 이거 써라 해서 썼는데 또 효과 없고 그래서 고생하신 적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그런 피부 트러블 유형별로 한 10가지 정도 정리해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효과 좋은 연고, 약국템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질환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흉터에 대해서 제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위축성 흉터, 여드름 위축성 흉터나 일반 흉터도 해당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콘트라투벡스 겔이라는 제품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우리가 상처 부위에 흉터 조직이 생기잖아요. 생겼는데 그 손상된 부위를 채울 만큼 충분한 조직이 생성되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재생 프로세스가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높이보다 좀 낮게 흉터가 생겨버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위축성 흉터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드름 페인 흉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푹움푹 바늘로 쑤셔놓은 것처럼 페인 흉터는 여드름이나 수두 자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드름 흉터나 간단한 화상이 있다면 상처가 아물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능한 빨리 이 콘트라투벡스 겔을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흉터 생김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혈류 증가나 피부 수분 공급이나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자극을 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루에 2번에서 3번가량 흉터 부위에 상처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가장자리 외곽 부분으로 부드럽게 2분 정도 지그시 마사지 하듯이 발라서 흡수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하면 비대성 흉터인데요. 우리 상처 회복 직후에 보면 결합 조직 섬유가 너무 과다하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왕절개에 있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선으로 정확하게 그어놓은 것처럼 생긴 뚱뚱한 흉터 보셨죠? 이런 흉터가 비대성 흉터인데요. 주변 피부 면보다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커진다고 해도 이게 원래 상처 부위 선을 넘어서지는 않는 거예요. 딱 그 선이 좀 뚱뚱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비후성 반응은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거나 보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상처가 감염됐을 경우에 특히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비후성 반응에는 켈로코트 연고가 효과적입니다. 이 켈로코트 연고는 말 그대로 켈로이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비후성 흉터 예방이나 치료, 우리가 수술을 했다거나 화상을 입었다거나 외상을 입었다거나 이랬을 때 좀 더 빠른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고가 이 켈로코트 연고입니다. 이 켈로코트 연고의 주성분은 실리콘 젤인데요. 실리콘 젤 제품은 전문가가 권장하고 임상적으로 새로운 흉터와 오래된 흉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자료도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하루에 2번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얇게 발라주고 4, 5분 내에 건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효과는 2, 3개월 후에 효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죠. 켈로이드, 여드름 켈로이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목걸이 있는데 귀금속 켈로이드나 아니면 수술 부위가 이렇게 커지는 켈로이드. 켈로이드는 방금 얘기한 비대성 흉터랑 다르게 상처가 회복되고 나서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이 이유는 결합조직 섬유의 과대 증식 때문에 생기는 거고 흉터가 상처 부위를 넘어선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수술 자국을 넘어서서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불규칙한 이런 흉터가 생기고 정상 피부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켈로이드는 여자아이와 젊은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가 많이 당기게 되는 부위에 흉터가 생기면 켈로이드로 변성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켈로이드성 흉터에는요, 뉴젤 플러스라는 연고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농도가 높은 실리콘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하고요. 실리콘 플러스 비타민 E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흉터를 치유하고 세포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국제 피부과 학회지에 실린 페이퍼를 보여드리면요, 실리콘 단일 성분보다 비타민 E가 혼합된 연고가 켈로이드나 비유성 흉터의 효과가 더 우수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보시면 반드시 피와 진물이 다 멈추고 상처의 딱지까지 다 떨어져 완전히 아문 후에 생긴 흉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블랙헤드인데요. 블랙헤드에는 뭐니 해도 클리어틴이라는 연고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 클리어틴 성분은요, 살리실산 2%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각질 제거제입니다. 그래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고요,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 피지 분비가 많은 이런 지성 피부에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며 블랙헤드를 녹여서 모공을 청소해줍니다. 다만 살리실산 2%로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에 사용하면 따가움이나 붉어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충분하게 보습을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면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쉬워지므로 햇빛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여드름 압출 후에 바로 사용하면 심한 따가움이나 발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압출 후에는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드름이죠. 붉은 염증성 여드름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젤리아 크림이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여드름 잘못 짜가지고 여드름이 더 옆으로 번지거나 염증이 좀 심하게 골맞을 때, 그럴 때 이 아젤리아 크림이 효과적입니다. 성분은 아젤라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의 지방산이랑 유사한 성분이어서 피부에 유해하지가 않고요. 이 연고의 특장점을 설명을 하라 하면 대부분의 여드름에 범용성이 있다,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드름균을 살균하는 효과도 있고, 여드름 염증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드름 각질 용해 기능도 좀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해서 미백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저녁에 세안 후에 하루 한 번 소량만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사용해서 자극감이 덜 느껴지신다면 이게 적응이 된 거고요.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 중에 2주 이상 사용해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성분으로 범용성도 좋고 안전하고 미백 효과까지 있어서, 다만 단점은 약국 품절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약국에 재고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심한 염증성 여드름, 진짜 좀 심하고 딱딱하고 크고 이런 여드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여드름균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연고는 뭐니 해도 에피듀오겔이라는 연고입니다. 이 겔은요, 레티노이드와 벤조일 퍼록사이드의 혼합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일하게 전문 의약품으로 피부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레티노이드는 많이 알고 계시죠? 각질 용해하고 피지 분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되고 색소 침착도 좀 억제를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벤조일 퍼록사이드는 우리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논문을 보시면 벤조일 퍼록사이드랑 레티노이드 혼합 제제로 사용을 했더니 12주 차에 대조군에 비해 여드름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벤조일 퍼록사이드와의 병용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여드름 연고 중에 가장 강한
강한 계열의 연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가 좋고 빠른 만큼 단점은 부작용도 강하다라는 점인데요. 피부 건조함, 자극성 접촉 피부염, 피부 자결감, 홍반, 피부 박리, 피부 벗겨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컨디션을 보시면서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여드름에만 국소적으로 소량 도포를 해보시고요. 사용 후에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극감이 심하면 사용을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극감이 완화되지 않으면 원장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미색소 침착인데요. 우리가 여드름 자국 치료제로 잘 알려진 나이아신아마이드 4% 크림이 있는데요. 이 크림은 현재 쿠팡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드릴 거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우리가 기미 생성 억제 기전에도 작용을 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자국 치료제뿐만 아니라 기미나 색소 침착에도 사용을 해볼 수 있고, 화이트닝 제품에도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기능성 성분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4% 크림과 기미 크림인 하이드로키논 4%에 대한 효과를 동일 기미 환자에서 얼굴을 반반씩 나누어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 4%를 8주간 바른 오른쪽 볼의 임상 사진입니다. 동일 인물에서 기미 크림 하이드로키논 4%를 바른 왼쪽 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드로키논 연고는 70%에서 기미가 좋아졌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62%에서 기미가 좋아진 것으로 보였고, 대신 자극이나 부작용은 당연히 나이아신아마이드에서 더 적었고요. 기존의 멜라논 크림이나 멜라토닝을 발랐는데 효과가 적으셨거나 피부 자극감이 심하셨거나 제품을 바르고 색소가 악화되었다면 하이드로키논 성분이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비교적 안전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을 기미 부위에 바르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사용 방법은 하루 한 번 저녁에 크림 단계에서 이 니코메드 크림을 국소적으로 기미 부위에 발라주고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그 위에 보습 크림을 두둑하게 더 발라줘서 촉촉하게 흡수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손등 부분이 까매진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드름 연고에서 설명드린 범용성 좋았던 아젤리아 크림,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잘 아는 기저귀 발진 연고 비판텐, 이 두 개의 조합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까맣게 변한 손에는 이 조합을 사용하시면 하얀 손등으로 되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 아젤릭 엑시드, 아젤라산은 각질용해, 그리고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를 해서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비판텐과 함께 바르면 거뭇하고 거친 손가락 손등이 점차적으로 피부 재생이 되면서 좀 더 부드럽고 흰 피부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 저녁에 환부에 얇게 도포하여 바르고 흡수시켜주고요. 이후에는 비판텐을 발라서 흡수시켜줍니다. 적응이 되면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흑무릎 흑꿈치인데요. 유리아 연고는 부드러운 각질 연화제로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연고인데요. 주로 무릎이나 팔꿈치, 발 뒤꿈치 등의 딱딱하고 두꺼운 각질을 용해시키는 성분입니다. 즉 굳은 살을 자극 없이 녹여주는 연고인데요. 물론 하루아침에는 절대 녹지 않고 1, 2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까매진 흑무릎과 흑꿈치는 유리아 연고랑 멜라토닌 크림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리아로 각질을 녹여주고 멜라토닌으로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하루 한 번 저녁에 유리아 크림을 먼저 바르고 흡수시켜줍니다. 이후에 멜라토닌 연고를 도포해줍니다. 광과민성이 있으므로 밤에만 바르시고요.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공각화증, 우리가 쉽게 닭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질환에는 유리아와 비판텐 조합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요. 유리아 연고는 일명 닭살 연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 우레아이고요. 우레아는 요소 성분이에요. 소변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하고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손발바닥, 무릎, 팔꿈치 등의 두꺼운 피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하루 한 번에서 3번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시고요. 우리가 닭살 부분에 유리아 크림을 바른 후에 그 위에 비판텐을 바르면 피부 재생이 되면서 좀 더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고 피드백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